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학교론 한동균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저당의 유동화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저당의 유동화 제도를 보면은 우선은 주택 수요자, 이 차입자가 있죠. 자, 예를 들어서 이 주택 수요자인 이 차입자가 있습니다. 자, 이 주택 수요자인 차입자가 있는데 이 주택 수요자인 차입자가 주택 저당 채권을 설정하죠. 자, 주택 저당 채권을 설정해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받아서 이 보금자리론, 이 모기지론을 대출받죠. 자, 이 금융기관은 대출자라고 하죠. 이 금융기관은 대출자인데 1차 우리는 저당대출기관이라고 하죠. 자, 1차 저당대출기관입니다. 자, 이때 보금자리로는 대출 실행일부터 만기까지 고정금리를 말하고 10년, 대출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 네 가지가 있죠. 10년 이상의 장기 대출을 말합니다. 자, 이때 주택 자금을 원하는 우리 수요자와 주택 자금을 제공해주는 금융기관으로 이루어지는 이 시장을 1차 저당시장이라고 하죠. 1차 우리 주택 저당대출 시장, 줄여서 1차 저당시장인데 1차 저당시장을 주택 자금 대출 시장, 주택 자금 대출 시장 또는 주택 담보 대출 시장이라고 하죠. 주택 자금 대출 시장 또는 주택 담보 대출 시장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1차 저당 시장은 이 주택 저당 채권이 형성되는 시장이다. 이 주택 저당 채권이 형성되는 시장을 말하는데 이때 금융기관인 이 1차 저당대출기관은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있다. 한정된 재원, 예를 들어서 2조 원이 있다면 계속 주택자금을 대출해주면 이 한정된 재원은 점점 부족해지죠. 그래서 이 금융기관은 1차 저당시장만 존재하면 점점 대출자금이 줄어들는 유동성 부족이 발생하죠. 이 유동성 부족에 따르는 유동성 위험은 점점 증가합니다. 유동성 부족에 따르는 유동성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가 제2차 저당대출 시장이죠. 이때 주택저당채권 자체, 이 주택저당채권 자체를 하나의 상품으로 이 시장에 유통되게 하는 거죠. 이 주택저당채권 자체를 하나의 상품으로 시장에 유통되게 하는 것을 저당 또는 저당권의 유동화라고 하죠. 저당의 유동화라는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저당의 유동화가 되게 되면은 매각을 하죠. 자, 이 금융기관은 주택 저당 채권을 자신들의 자산 포트폴리오에 일부러 보유하기도 하고, 우리가 자금이 부족할 때는 우리가 매각을 해서 자금을 조달하죠. 자, 매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주택 저당 채권을 하나를 매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택 저당 채권을 묶어서 매각을 해야 되는데 이걸 집합물이라고 하죠. 집합물, 이 풀입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이 문제를 풀다 보면요, 가끔 교재마다 이 저당 풀이라고 되는데, 이 최근 시험은 다 뭘로 출제하죠? 위에 있는 주택 저당 채권 집합물로 출제를 합니다. 이걸 매각을 하겠죠. 매각을 합니다. 자, 매각을 하는데 문제는 이때 주택 저당 채권 집합물을 우리가 묶어야겠죠. 우리는 대출 지역이 같은 것끼리, 또 만기가 같은 것끼리, 또 우리 대출 금액이 같은 것끼리 묶어야 돼. 집합물은
그 묶는 것을 우리 여행 갈 때 패키지 상품 뭐 얘기를 많이 하는데 패키지라고 하죠. 이 저당권도 패키지를 통해서 묶어서 이렇게 묶어서 매각을 하는 겁니다. 자, 누구한테 매각을 하느냐? 당연히 한국 우리가 주택금융공사에 매각을 하죠. 자,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매각하는데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차 저당대출 기관이다. 자, 국가가 보증을 했습니다. 2004년 3월 2일에 설립됐는데 한국주택저당채권 유동화 주식회사와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합병을 통해서 2004년 3월 1일 설립을 하고 국가가 2조 원을 출자해서 설립된 회사로서 국가가 보증하고 있죠. 이걸 우리는 SPC죠. 스페셜 우리는 퍼포스 컴퍼니, 특별한 우리가 목적을 가진 회사라는 의미죠. 뭐를 목적으로 했죠? 주택저당채권의 유동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우리는 전국의 본점 외에 지점을 설치할 수 있고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둘 수 있는 실체 회사를 말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매각을 하면은 이렇게 자금이 들어오겠죠. 자, 그리고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저당채권을 보유하고 또 자금을 공급할 필요가 있을 때는 또 어떻게 돼? 증권을 발행하는데 주택저당증권을 기초로 해서 발행하는 수익증권을 우리는 MBS인데 MBS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관한 법률에서는 주택저당증권으로 부르죠. 이 주택저당채권을 기초로 해 발행하는 수익증권인데 MBS를 발행해서 우리는 매각을 하겠죠. 자, 투자자에게 매각을 하면 투자자로부터 이렇게 자금이 우리 조달하죠. 자, 이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해서 금융기관에 자금을 공급해주는 이 시장을 이 2차 저당시장이라고 하죠. 2차 주택저당대출 시장 또는 2차 저당시장으로서 주택자금 공급시장이라고 합니다. 이 주택자금 공급시장이라고 하죠. 주택자금 공급시장. 자, 이 저당의 유동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시장은 2차 저당시장을 말하죠. 자, 그리고 주택 수요자는 주택저당채권을 설정해서 융자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1차 저당시장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있지만은 2차 저당시장과는 수요자와는 아무런 직접적 관계가 없고 이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계속 자금이 유입되지만 한정된 재원이지만 자금이 유입돼서 우리는 이 자금을 이론적으로는 수요자에게 무한정 대출이 가능하죠. 그래서 저당의 유동화는 무한정 대출이 가능합니다. 신용 창조의 수단으로 우리는 어떻게 돼요? 가질 수 있다. 신용 창조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때 이 유동성이 점점 증가를 하죠. 그래서 자금이 유입되기 때문에 이 금융기관은 2차 저당시장이 도입되면 유동성이 증가를 하죠. 자, 유동성이 증가함에 따라서 유동성 위험은 점점 뭐 한다? 감소를 하겠죠. 또 국제 BIS 국제결제은행 기준 우리가 자기 자본 비율이 높아서 외부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때 낮은 우리가 금리로 자금 조달이 가능하다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 국가가 보증한 증권을 투자자는 매입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 안정적인 수익을 장기적으로 확보할 수 있고 또 좋은 자산 포트폴리오를 선택할 수 있는 대안적 수단을 투자자에게 제공을 해주죠. 자, 수요자는 집값의 최대 70%까지 융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전보다 주택 구입을 쉽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국가는 MBS 발행 규모를 조절함으로써 주택 시장의 경기를 또 조절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이 금융기관 1차 대출기관에 금융기관에 있어서의 저당 수익률은 주택담보대출 금리인데 2차 저당시장에서 판매하는 MBS의 수익률보다 커야 우리는
유동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죠. 그럼 쉽게 유동화될 수 있고 또 투자자가 최소한 요구하는 수익률보다 MBS 수익률이 높아야 투자자는 MBS에 투자하죠. 이 저당의 유동화를 원활하게 위한 조건이죠. 이 저당의 유동화에 있어서의 전제 조건으로서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자, 또 주식시장이 침체를 하게 되죠. 주식시장이 침체를 하게 되면은 우리는 자금이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부동산 시장으로 이동을 하죠. 그럼 부동산 시장에서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투기가 발생해서 가격이 급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가지 말고 이 MBS가 거래된 채권 시장으로 자금을 이동토록 하죠. 국가가 보증한 채권 시장에. 그래서 증권 시장 내에 자금이 우리가 움직임으로써 이 부동산 시장에서의 자금 흐름의 왜곡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유용한 게 MBS 제도입니다. 자, 우선 단기로 자금을 조달해서 10년 이상 장기 운용하는 이 문제점을 해결했죠. 단기 조달을 저당권을 유동함으로써 단기 자금을 장기 자금으로 대체시키는 효과로 있고 또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또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어떤 것 단기 자금을 장기 자금으로 대체시키는 효과도 있고 주택 금융을 활성화시켜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이 저당의 유동화의 구조죠. 2차 저당 시장은 결국은 기존의 주택 저당 채권이 사고 파는 이 매매되는 거래되는 시장이죠. 기존 주택 저당 채권이 사고 파는 매매가 되는 시장이 2차 저당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